597번입니다. 집합이 1에서 10까지의 자연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집합의 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2개 이상이면서요. 한 개는 안 됩니다. 2개 이상이면서 어떤 두 원소의 곱도 6의 배수가 아닌 수들로만 이루어진 것이 있다고 합니다. 자, 2개 이상이면 원소의 부분 집합이 2개 이상이면 2개, 3개, 4개부터 해서 10개까지 이렇게 부분집합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만든 부분집합에 어떤 두 원소의 곱도 6의 배수가 아닌 수들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자, 6의 배수가 아닌 수들은 곱이 6의 배수가 아니란 말은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다? 6과 바로 서로 소인 수들은 이렇게 집합의 원소로 구성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6과 서로 소인 것들은 바로 집합의 원소로 구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의 배수니까 6이라는 것은 2 곱하기 3이잖아요. 2 곱하기 3이기 때문에 2의 배수가 만약에 원소이면 3의 배수는 원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반대로 3의 배수가 원소이면 2의 배수는 집합의 원소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2의 배수와 3의 배수는 동시에 바로 이 부분 집합의 원소로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1, 2, 4, 5를 한번 볼까요? 1, 2, 4, 5 중에 어떤 두 수를 곱해도 6의 배수, 즉 6, 12, 18, 24가 될 수 있는 수들이 없죠. 어떤 두 수를 곱해도. 맞나요? 왜냐하면 여기는 2라는 바로 인수는 가지고 있죠. 누가 2와 4가 바로 2라는 4는 인수를 가지고 있지만 3이라는 인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해서 6의 배수가 될 수 있는 수가 없어요. 359도 한번 볼까요? 어떻습니까? 3이라는 거 있지만 2라는 인수가 5와 9에서 없기 때문에 어떤 두 수를 곱해도 6의 배수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2와 3과 5와 9가 이렇게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2, 3을 곱하면 6이 되어서 6의 배수가 되어버리죠. 2하고 9를 곱해도 어떻습니까? 바로 18이 되어서 6의 배수가 되잖아요. 이처럼 바로 인수가 2나 3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동시에 이렇게 바로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어떤 두 수를 곱해서 6의 배수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즉, 그래서 2의 배수가 오면 3의 배수가 오면 안 되고 3의 배수가 오면 2의 배수가 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집합 X로 우리가 구성될 수 있는 원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일단은 6의 배수가 아니어야 되니까 어떤 두 수의 곱이 6의 배수가 아니어야 되니까 6과 바로 서로 소인수들은 올 수 있다 했죠. 그것과 또 2의 배수가 오면 3의 배수가 오면 안 되고 3의 배수가 오면 2의 배수가 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부분집합 중에서 모든 원소의 합과 곱이 모두 짝수인 바로 집합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하죠. 즉, 부분집합의 원소들을 모두 다 더하니까 바로 더한 것도 짝수, 곱한 것도 짝수가 되라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는 합보다는 곱에 먼저 주안점을 줘서 곱이 짝수란 말은 반드시 2라는 인수를 갖고 있어야 되죠. 즉, 짝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2와 4가 짝수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음과 같은 경우는 3하고는 2가 없죠. 그래서 이 홀수들로만 구성이 되어서는 절대로 짝수를 만들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359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합당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2를 가지고 있는 2를 인수로 가지고 있는 짝수는 적어도 하나는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선생님이 여기서 1부터 10까지를 표현해 두었는데, 자, 2와 4와 6과 8과 10이 어떻습니까? 모두 다 짝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짝수인 6은 절대로 오면 되나요? 6이 와버리면 바로 벌써 6이 와버렸기 때문에 다른 어떤 홀수 아무거나 와도 이 두 개를 곱해버리면 6의 배수가 되기 때문에 6은 절대로 이 부분집합을 만드는 데서는 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곱이 짝수기 때문에 짝수인 2, 4, 8, 10은 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2의 배수가 오면 3의 배수는 오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2의 배수가 왔는데 3의 배수인 6 같은 게 하나 와버리면 벌써 얘가 12가 되어서 6의 배수가 되죠. 그래서 이 3의 배수인 3과 6은 벌써 지워졌죠. 9도 절대로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머지 3, 6, 9를 제외한 1, 2, 4, 5, 7, 8, 10으로 우리가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6이 2 곱하기 3이지만 2는 와도 3이 오지 않으면 되겠죠. 그런데 곱이 짝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 짝수는 와야 되기 때문에 짝수인 바로 2의 배수가 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3의 배수는 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바로 부분집합으로 만들 수 있는 원소의 종류는 3과 6과 9를 제외한 나머지 7가지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짝수 하나는 와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합의 짝수라고 했기 때문에 합의 짝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 부분집합 속에 홀수, 여기서 홀수는 이제 1과 5와 7뿐이잖아요. 그죠? 그 홀수는 어떻게 와야 될까요? 홀수를 두 개 더하면 짝수가 되잖아요. 그죠? 홀수를 두 개 더하면 짝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합이 짝수가 되기 위해서는 홀수가 몇 개? 두 개 오든지, 네 개 오든지, 여섯 개 오든지. 맞죠? 그런데 홀수가 세 개밖에 없으니까 홀수가 올 수 있는 것은 두 개가 오든지 아니면 홀수가 하나도 안 오면 되겠죠. 홀수가 없이 짝수로만 구성되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짝수로만 구성되어도 3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6의 배수가 아닌 수들로 구성될 수가, 곱이, 어떤 누수의 곱이 6의 배수가 아닌 것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홀수가 바로 뭐다? 없을 때겠죠. 홀수가 없을 때. 즉 1과 5와 7이 오지 않고 무엇으로 2, 4, 8, 10, 즉 2와 4와 8과 10으로만 만들 수 있는 경우가 되겠죠. 그런데 이 네 개의 원소 중에서 부분집합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런데 원소가 몇 개 이상이라고 했습니까? 두 개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원소를 두 개 이상 있는 부분집합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 원소 네 개 중에서 두 개만 선택해서 부분집합을 만들어줘도 되고 원소 네 개 중에서 세 개를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어줘도 되고 원소 네 개 중에서 네 개 모두 다 사용한 부분집합을 만들어주면 어떤 두 수의 곱도 6의 배수가 아니면서 그 합과 곱이 모두 짝수인 부분집합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4컨비네이션 2는 외우고 있나요? 바로 6이 되겠죠. 그리고 4컨비네이션 3은 4컨비네이션 1과 같으니까 바로 4가 되고 자, 4컨비네이션 4는 바로 얼마가 되어서 1이 되어서 바로 11개를 일단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이제 홀수가 몇 개일 때, 홀수가 바로 짝수개일 때겠죠. 근데 여기는 홀수가 세 개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홀수가 두 개를 먼저 가지고 올 때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홀수 두 개를 가지고 온다는 말은 157 중에서 두 개를 가지고 오니까 15를 가지고 오든지 17을 가지고 오든지 57을 가지고 오면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일단은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가 바로 서로 다른 157 세 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면 되겠다. 두 개를 선택하면 된다는 이렇게 3 컨비네이션 2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홀수 두 개가 왔으니까, 맞죠? 홀수 두 개가 왔으니까, 우리가 곱이 짝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짝수는 꼭 한 개는 와야 된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 바로 네 개 중에 한 개만 와도 되고, 네 개 중에서 왜 짝수는 2, 4, 80이니까 두 개 모두 다 와도, 두 개가 와도 되고, 네 개 중에 세 개의 짝수가 와도 되고, 네 개 중에 네 개의 짝수를 모두 다 가지고 와도 되겠죠. 자, 여기서 왜 4 컨비네이션 1이 빠졌습니까? 바로 네 개 중에 하나 선택하면 안 되죠. 왜? 원소가 두 개 이상이니까. 근데 여기는 들어가는 이유가 벌써 홀수 두 개가 왔으니까 바로 짝수 하나는 반드시 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곱이 짝수가 될 수가 있겠죠. 이해되나요? 홀수 세 개 중에 두 개가 왔을 때 짝수가 하나만 와도 되고 홀수 세 개 중에 두 개 왔을 때 짝수를 두 개 와주고 와도 되고 홀수 세 개 중에 두 개가 왔을 때 짝수 세 개가 와도 되고 홀수 세 개 중에 두 개가 왔을 때 짝수가 네 개 모두 다 와도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따라서 3 컨비네이션 2가 3이 되고 4 컨비네이션 1은 바로 4가 되니까 나머지 세 개는 위에서 구한 바로 얼마가 되겠습니까? 11이 된다는 거죠. 나머지 요 세 개요. 요 위에서 구해놨잖아요. 그죠? 따라서 3 곱하기 15가 되어서 몇 개를 만들 수가 있다? 45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구하는 것은 이 11개와 45개를 더한 바로 몇 가지가 되겠다? 56개의 바로 부분집합 개수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잘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곱이 짝수기 때문에 짝수는 적어도 꼭 하나는 와야 된다. 그러면 짝수는 6을 제외한 짝수가 되겠죠. 하나가 와도 되고, 두 개가 와도 되고, 세 개 와도 되고, 네 개가 모두 와도 된다는 것 꼭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598번입니다. 전체 집합률은요. 자, x가 원소인데요. 자, x는 3의 배수가 아닌 30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자, 3의 배수가 아니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1, 2, 3은 아니고 4, 5, 6은 아니고 7, 8, 9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죠? 그러면서 30 이하인데 30은 3의 배수이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7은 아니고 26, 27이 아니고 28, 29 여기까지가 되겠죠. 저 30 이하에서 3의 배수는 10개가 있겠죠. 따라서 전체 30개 중에서 20개로 구성되는 바로 이 전체 집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합의 부분 집합 A는 원소가 4개래요. 원소가 4개고 집합의 모든 원소, 이 4개의 원소의 합이 100일 때 집합의 모든 원소를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할 때 X1, 2, 3, 4라고 한다죠. X1보다는 X2가, 2보다는 3, 3보다는 X4가 더 크다고 할 때, 그때 이 값의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원소 4개인데요. 바로 x4가 가장 큰 수가 되는데 이 x1과 x2와 x3와 x4를 모두 더하면 그 합이 얼마가 된다고 했습니까? 100이 될 때 다음 이 값의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하네요. 되겠나요? 그러면 이 식에서 우리가 잘 보시면 자, X4에서 3는 빼고 2는 더하고 1은 뺐잖아요. 그죠? 그럼 이 식을 이렇게 한번 적어 볼까요?
자, X4와 X2는 덧셈으로 되어 있고 3와 1이 뺄셈으로 되어 있으니까 X3 플러스 X1으로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X3와 X1을 이 두 개의 합을 무엇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수를 100 마이너스 맞나요? 100 마이너스 바로 X2 바로 X4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식을 그대로 대입하면 이 전체를 뭐 취해주면 됩니까? 마이너스 취해주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x2, x4를 더한 것은 몇 배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되어서 두 배에 바로 x4부터 적을까요? x2가 되면서 바로 100을 뺀 값이죠. 이 값에 무슨 값을 구해달라? 최대값을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뭐 다른 조건은 크게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 값이 크게 가장 크려면 x4가 바로 얼마가 되면 됩니까? 가장 큰 숫자가 오면 되죠. 왜? 이 수에서 100을 뺀 것이 바로 무엇을 구해달라? 최대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이 앞에 있는 이 수가 바로 뭐가 되면 됩니까? 최대가 되면 되겠죠. 그러면 더하기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 큰 수가 오면 되니까 바로 x4는 얼마가 오면 되겠다? 가장 큰 29가 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X2는요, 바로 세 번째니까 X3보다는 작아야 되잖아요. 따라서 X4가 29면 바로 얘가 X4면 그 다음 큰 숫자는 바로 이 28이 큰 숫자이고 X2도 큰 숫자가 와야 되니까 바로 X2는 바로 얼마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26이 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따라서 두 배에 29 더하기 26에서 100을 뺀 것이 바로 최대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그럼 29 더하기 26이 얼마입니까? 바로 55가 되잖아요. 55에다가 두 배를 하면 얼마가 되죠? 110이 되겠네요. 110에서 100을 빼면 바로 최대값은 10으로 결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바로 이 두 식을 가지고 생각하면 되는데 바로 어떻습니까? 100을 빼서 최대값이니까 앞에 있는 이 수가 바로 큰 수가 되면 된다. 그렇게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599번입니다. 두 집합 A와 B가 주어져 있는데, 자, 두 집합이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자, 당시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 식을 바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으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라고 할 때, 그 몫에 바로 X 자리에 100을 대입한 값을 구해달라는 거죠. 자, 이 3차식이 바로 A집합의 바로 이 3차 방정식의 좌변이고요. 이, 이 2차식이 B집합의 바로 2차 방정식의 바로 좌변인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일단 두 집합이 서로 같다고 했으니까 이 B집합에서 먼저 X의 근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인수분해가 되나요? x-3과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바로 각각을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은 3과 마이너스 2겠죠. 그러므로 B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적어보면 자, 마이너스 2와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집합이 같다고 했으니까 A집합도 원소가 마이너스 2와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A집합의 원소는 마이너스 2와 3, 두 개의 이 3차 방정식의 근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3차 방정식은요, 근을 가질 수 있는 유형이 네 가지 유형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우리 공통수학 원에서 했는데 3차 방정식은요, 첫 번째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수가 있겠죠. 서로 다른 세 실근. 맞나요? 또 중근과 다른 한 실근, 다른 한 실근을 가질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한 실근과
자,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삼중근을 가질 수 있다고 했죠. 자, 이 3차 방정식은 이 근의 유형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뜨는 3차 방정식이 예를 들어서 x-1 간단하게 표현해 볼게요. x-2, x-3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이런 3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고 중근과 다른 한 실근은 하나가 완전 제곱식, 다른 하나는 1차식을 가질 때가 되겠죠. 그리고 한 실근과 두 허근은요, x-1일 때 이 2차 식이 바로 허근을 갖는 형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삼중근은 x-1 같은 게 바로 세제곱 형태의 3차 방정식으로 구성이 되면 바로 삼중근을 갖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므로 여기에 지금 실근이 몇 개뿐입니까? 두 개뿐이죠. 실근이 두 개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네 개 중에서 해당하는 것은 바로 두 번째인 경우가 된다는 거예요. 즉, 마이너스 2와 3 중에 두 건 중 하나는 중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근. 따라서 이 3차 방정식은 x 플러스 2의 제곱 x 마이너스 3 이꼴 0 형태가 되든지 아니면 x 플러스 2의 x 마이너스 3의 제곱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최고차 항의 개수는 여기가 1이니까 똑같이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전개를 해서 바로 개수 비교를 하면 되는데요. 전개하기 전에 조건이 하나 있죠. C가 음수입니다. 즉, 상수항이 뭐가 돼야 된다? 음수가 돼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이 3차 방정식은 상수항만 비교해 보면 여기가 4가 되겠죠?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음수가 되겠네요. 그런데 두 번째는 2와 9가 되어서 3 얼마 됩니까? 9이 18이 되니까 여기는 C가 양수가 되어서 바로 모순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 3차 방정식은 바로 첫 번째 식과 같은 유형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따라서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바로 x 플러스 2의 제곱과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전개해서 A와 B와 C를 모두 다 찾을 수도 있지만, 자, 질문에서 보면요. 이 3차 방정식을 이 2차식으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이 2차식은 우리가 바로 마이너스 2와 3이 바로 근일 때 바로 무엇으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었잖아요. 그게 여기 하나가 되겠죠. 따라서 하나 남는 것은 x 플러스 2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3차식을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으로 나누었을 때 인수분해가 되었으니까 나누어 떨어졌다는 말이죠. 따라서 이 x 플러스 2가 바로 qx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Q의 100은 X 자리에 100을 대입하면 바로 102가 바로 이 문제의 정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바로 이렇게 방정식의 해를 근으로 갖는 집합을 우리가 해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3차 방정식의 근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유형밖에 없으니까 이 네 가지 유형에서 근이 두 개가 나왔다는 말은 중근과 다른 한 실근이 된다. 그럼 마이너스 2가 중근이 될 수도 있고 3이 중근이 될 수 있으니까 바로 C가 음수다. 즉 상수항이 음수라는 것을 이용하여 바로 이 첫 번째 식이 바로 이 3차 방정식이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600번입니다.
3 이상의 자연수 m에 대하여 am은요, 바로 m 이하의 소수로 구성되는 바로 집합이 되고, 집합 bm은요, m의 양의 약수로 구성되는 바로 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 옳은 것만을 골라달라고 합니다. 자, 기억은요, 간단하죠. 바로 m이 3이니까 3 이하의 소수는 무엇이 되죠? 2와 3 두 개죠. 따라서 원소가 몇 개가 된다? 두 개가 되고요. 자, B3은 3의 양의 약수는 1, 3 두 개잖아요. 따라서 원소가 두 개가 되니까 각각 더하면 4가 된다는 거 쉽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니은은 A6은 무엇입니까? 바로 6 이하의 소수이니까 6 이하의 소수는 바로 2, 3, 5가 되겠죠. 자, 그럴 때 얘가 어디에? 바로 BM이라는 집합에 바로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BM이라는 집합은요, 반드시 누구를 가져야 되느냐요? 누구를 가져야 된다? 원소 2, 3, 5를 가지고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은 상관이 없겠죠. 자, 그렇게 되는 m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이 바로 B집합은 m의 양의 약수로 구성되는 집합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로 이 m의 약수가 2와 3과 5는 반드시 되어야 되죠. 그러면 반대로 이 m이라는 것은 2와 3과 5의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된다? 배수가 되어야 되죠. 2, 3, 5가 m의 약수이니까 m은 2, 3, 5의 배수가 되어야 되므로 바로 m은 2와 3과 5의 공배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이잖아요. 2와 3과 5의 최소 공배수가 얼마입니까? 30이죠. 따라서 바로 이 m이라는 것은 바로 30의 배수가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바로 최소값을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바로 30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디귿은요, m이 6보다 크대요. 자, 그런 집합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집합 B의 부분 집합의 개수보다 많거나 같다고 했죠. 여러분들, 부분 집합의 개수가 많으려면 원소의 개수가 일단 많이 있어야 되죠. 각각의 원소마다 취할 수 있는 액션이 두 가지씩이니까, 그죠? 원소의 개수가 많으면 부분 집합의 개수가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m이 6보다 크다고 했는데, m이 6보다 크다고 했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바로 어떤 수 이하의 소수와 어떤 수 이하의 양의 약수를 생각했을 때, 무조건 소수의 개수가 더 많다? 잘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그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m의 값을 한번 정해 볼까요? 저 양의 약수가 좀 많은 경우를 생각해 볼 때 6보다 큰 수 중에서 우리가 약수가 좀 많은 게 자, 셈이 딱 떠오는 것은 12 정도 한번 해볼까요? 12. 12 정도 해보면요. 자, A12는 12 이하의 소수니까 2, 3, 5, 7, 그리고 11 이렇게 원소가 5개죠. 그런데 B12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2 이하의 12의 양의 약수니까 1, 2, 3, 4, 6, 12로서 원소의 개수가 하나 더 많아요. 따라서 A12의 부분집합은 원소가 5개니까 2의 5제곱이고 B12는 원소가 6개니까 부분집합이 2의 6제곱이 되어서 B12가 부분집합의 개수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디귿은 물론 만족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만족하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바로 예를 우리가 나중에 집 명제 파트에 가면 바로 반대되는 예라고 해서 발대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니
소수의 개수보다 바로 양의 약수 개수가 더 작다는 것은 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따라서 정답은 기억 니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601번입니다. 자, 집합 X는 10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원소 N에 대하여 어떤 원소 N에 대하여 X의 부분집합 중에서 이 원소 n을 최소의 원소로 갖는 모든 집합의 개수를 Fn이라고 하자고 했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만을 고르라 돌라고 합니다. 그럼 기억은 바로 F8이죠. 그럼 n이 8이잖아요. 그러면 n이 8이면 자, 부분집합 중에서 8을 최소의 원소로 갖는다고 했죠. 그러면 8을 최소의 원소로 갖는다고 한 말은 8보다 작은 1부터 7까지의 이 바로 자연수인 원소는 절대로 부분집합의 원소가 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8은 반드시 원소로 가져야 될 것이고 나머지 여기에는 누가 올 수 있나요? 9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10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겠죠. 즉 8을 최소로 한다고 했으니까 1에서 7까지는 절대로 올 수가 없고 자 여기에 올 수 있는 바로 원소들의 후보는 9와 10 두 가지입니다. 근데 9가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액션 두 가지 10도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니까 두 가지가 되어서 바로 그 부분집합의 개수는 4개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니은은 자, A가 X의 원소고 B가 X의 원소인데 A가 B보다 작으면 FA가 FB보다 작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억에서 F8을 먼저 하나 구해놨잖아요. 그러면 8보다 작은 예를 들어서 7 같은 걸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7 같은 걸 한다면 바로 최소의 원소가 바로 7이 되어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1부터 6까지의 원소는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누가 올 수 있나요? 8이나 9나 10이 올 수 있겠죠. 자, 따라서 7은 반드시 와야 되고 1부터 6까지는 오면 안 되겠죠. 따라서 1부터 6까지를 선생님이 기억해서 1부터 7까지를 적지는 않았지만 모두 다 올 수 없는 한 가지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1부터 6까지는 한 가지 경우가 되니까 곱 하나만 하고 7도 한 가지가 되겠죠. 여기서 8은 한 가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7은 한 가지, 8, 9, 10은 각각 두 가지씩 액션을 취할 수 있으니까 바로 2의 세제곱인 얼마가 되겠다? 바로 8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따라서 자 A 값이 7이고 바로 B 값이 8인데 어떻습니까? F8은 4가 되고 F7은 8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더 크다가 아니고 더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디귿은 F1부터 F9까지를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 벌써 F7은 여기서 8을 구해 놓았네요. 그죠? 그러면 1, 3, 5, 7, 9인데, F1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최소의 자연수가 뭐가 된다? 1이 되는 거죠. 최소의 자연수가 1이 된다는 것이니까, 그럼 1은 반드시 와야 되고, 나머지 누구부터? 2부터 10까지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겠네요. 그러면 1은 한 가지인데 2부터 10까지는 각각 몇 가지씩이 되겠다? 두 가지씩이 되니까 조금 일을 적기는 불편하지만 선생님이 한번 적어 본다면 바로 2부터 10까지니까 2가 몇 개 있으면 되겠다? 9개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규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4는 2의 제곱이잖아요. 자, 8일 때 제곱이죠. 7일 때 세제곱. 1일 때는 가장 작은 원수가 1일 때는 9제곱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가장 최소의 자연수와 바로 이 2의 지수인 이 9와의 합이 모두 다 10이 되면 되겠네요.
따라서 F1은 2의 9제곱, F3은 2의 7제곱, F5는 2의 5제곱. 자, F7은 어떻게? 바로 얘가 2의 세제곱, F9는 바로 2의 1제곱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모두 다 뭐 해주면 되겠다? 더해주면 되겠네요. 자, 2의 9제곱이 얼마가 되죠? 바로 512가 되나요? 2의 7제곱은 얼마 됩니까? 128이 됩니다. 2의 5제곱은 32가 되고요. 2의 세제곱은 8, 2의 1제곱은 2가 돼서 이 모든 것을 더해주면 요 자체가 바로 42가 되고요. 요 두 개를 더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640이 되는 거죠. 따라서 640과 바로 640과 42를 더해주면 바로 682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자,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기억과 디귿 두 개가 바로 참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시겠죠? 602번입니다. 자, 집합S는 1부터 8까지의 자연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집합S의 두 부분 집합 P와 Q에 대해서 자, 집합 P의 가장 큰 원소가 Q에 속할 때 그때 다음과 같이 나타내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집합에서의 세 부분 집합 A는 1, 2, 4이고 B는 6, 8입니다. 그럴 때 바로 X가 A와 B와의 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바로 이 관계를 만족시켜주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 말은요. A와 X의 관계가 이러니까 바로 A는 1, 2, 4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1, 2, 4의 이 원소 중에서 가장 큰 원소가 4죠. 그러면 그 4가 여기 P의 가장 큰 원소가 Q에 속한다고 했으니까 A의 가장 큰 원소인 4가 바로 X에 속해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 X는 1, 2, 4 중에 가장 큰 원소인 4를 반드시 4를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4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겠죠. 1, 2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가장 큰 원소만 포함하고 있으면 되겠죠. 근데 X 집합에서 가장 큰 원소가 B 집합에 속해야 되겠죠. 근데 B에는 6과 8이 있으니까 X는 가장 큰 원소가 6이 되어도 되고 가장 큰 원소가 8이 되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자, 따라서 이 4는 반드시 포함하면서 4는 반드시 포함하면서 첫 번째 x가 x의 가장 큰 원소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x가가 아니라 x의 가장 큰 원소가 바로 무엇일 때 6일 때랑 두 번째는 x의 가장 큰 원소가 8일 때로 나누어서 각각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그런데 x의 가장 큰 원소가 6이므로 4는 반드시 포함해야 되겠죠. 따라서 4와 6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6보다 큰 7과 8은 절대로 올 수가 없겠죠. 따라서 1부터 6까지 이 자연수 중에서 4와 6을 반드시 포함해야 되니까 1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겠죠. 2도 마찬가지, 3도 마찬가지인데 4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고 5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겠죠. 6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2의 4제곱이 되니까 바로 16개의 바로 집합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8이 가장 큰 바로 원소가 되어야 되니까 일단은 4와 8은 반드시 가지고 있고 자, 8보다는 큰 게 없죠. 따라서 4를 반드시 포함하고 8도 반드시 포함해야 되니까 1은 두 가지, 2도 두 가지겠죠.
3도 두 가지, 4는 바로 한 가지가 되죠.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5도 두 가지, 6도 두 가지, 7도 두 가지고 8은 반드시 있는 한 가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를 몇 번 곱하면 된다? 6번 곱하면 되니까 바로 64개의 집합 X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를 했으니까 16개와 64개의 합이 되므로 따라서 80개의 집합 X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어렵죠?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 주기 바랍니다. 힘내세요.